안녕하세요. 의안고민 해결사 의안사 박기령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분들이나 차상위 계층 분들이 이 의안보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예고했듯이 이번 영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서 이 의안보조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의안보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조기기 처방전. 두 번째, 보조기기 수급적격 통지서. 세 번째, 세금계산서. 네 번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다섯 번째,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여섯 번째,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이렇게 총 6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분들은 이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영상만 따로 제작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의안사 생활을 해오면서 거의 대부분 이 의안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이 정보가 좀 많이 없다 보니까 헤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절차가 좀 달라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랑 좀 다르고 이 순서가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좀 길고 이렇거든요. 근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분들 것만 있다 보니까 그냥 오실 때 똑같이 그분들하고 똑같이 하실 거라 생각하시고 의안실에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 의안을 못 만드시거나 상당히 오래 기다리시거나 이렇게 좀 차질이 많이 생기시거든요. 생각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그래서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위해서 따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등록이 되어져 있지 않으시면 장애인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장애인 등록을 안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처럼 똑같이 장애인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등록이 안 되어져 있으시면 안과에 방문하셔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그것을 사시는 곳 주민센터나 아니면 시군구청에 제출하셔서 그래서 장애 등록을 받으시고 장애 등록이 되면 장애인 복지카드라는 것이 날라오거든요. 그 서류가 날아와야지만 이 의안보조금 신청 절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안과에 방문하셔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이건 안과에 가셔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안과 의사한테 받으면 되는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어쨌든 이 서류는 무조건 또 처음 시작할 때 무조건 발급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발급 받으시면 되고, 그 양안이 의안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으실 때 양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서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양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러셔야지만 보조금도 각각의 의안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말씀을 드려서 2개의 의안을 전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발급받은 보조기기 처방전을 사는 곳에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제출하셔서 수급 적격 통지서를 발급받으세요. 여기서부터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랑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분들은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으면 바로 의안을 제작하러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그게 아니고요.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으시면 그 서류를 그 사는 곳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제출하시게 되면 이제 심사를 거쳐서 수급적격 통지서라는 것을 그 주소지로 보내주게 되는데요. 이 서류가 뭐냐면 이제 의안을 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발급 받으셔야지 이 서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의안을 그 보조금 청구를 하기 위한 이 절차거든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이 수급적격 통지서는 발급을 받으셔야지만 의안 보조금 신청 서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반드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수급적격 통지서를 가지고
원하시는 의안실에 가셔서 의안을 제작하세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랑 동일하게 이제 의안을 제작하시면 돼요. 이때부터.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시면 세금계산서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이 두 가지를 이제 의안실에서 발급받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지금까지 발급받은 서류들을 지참하셔서 우리 다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했던 안과에 방문하셔서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지금까지 발급받은 서류를 지참하셔서 안과에 이제 처음 갔던 안과에 다시 가게 되면 이제 안과에서는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합니다. 이제 뭐 똑같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가 서류를 받는 절차하고 이제 동일한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면 보여주시게 되면 이제 안과에서는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를 발급해주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발급받은 서류와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셔서 사시는 곳 주민센터 또는 시군 구청에 제출하세요. 발급받은 서류들을 우리가 다시 시간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의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꼭 반드시 서류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보조기기 처방전. 두 번째, 수급적격 통지서. 그리고 세 번째, 세금계산서. 네 번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다섯 번째,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그리고 여섯 번째,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이렇게 총 6장의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 이제 뭐 시군 군청 아니면 주민센터, 사는 곳의 주민센터에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또 심사를 거쳐서 거기 보면 이제 급여비 지급 청구서에 이 계좌번호를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계좌번호를 통해서 이제 보조금이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보신 서류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급여비 지급 청구서인데요. 이게 보통은 이 수급적격 통지서 안에 같이 함께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 서류의 밑을 보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작성하는 이 급여비 지급 청구서는 밑에 보면은 시군 구청장 귀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류를 꼭 반드시 분리해서 하셔야 돼요.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서류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금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입금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입금하는 주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상에도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실에 있는 서류를 쓰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 서류 자료실 따로 있어요. 그 서류를 이용해서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작성하셔야 하는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 항목에서는 뭐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성명에 성명 적으시고 주민번호 적으시고 그리고 보장기관과 의료급여 종별은 제출하실 때 말씀해달라고 하시면은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뭐 요즘엔 다 휴대전화 쓰시니까 휴대전화 번호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 보조기기 명칭 항목에서는 이게 지금 명칭이 의안이니까 의안 적어주시면 되고요. 구입일은 거기 세금계산서에 적혀있는 구입 날짜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제품 정보 항목에서는 모델명은 이게 의안실마다 좀 다를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건 의안실에 여쭤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조 수입업소명은 저희는 의안실은 다 대부분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의안실 상호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조 연월은 뭐 그것도 의안실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날짜 제조 연월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 1년 번호 역시 의안실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이게 의안실마다 다 다르게 쓰다 보니까 직접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5번 구입처 항목에서는 명칭은 의안실 상호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죠. 구입하는 것도 의안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자는 사업자 등록증, 그 제출된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자 이름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역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의안실 전화번호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는 의안 항목은 주소를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안실 주소는 꼭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의안실 주소도 역시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그 주소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 7번, 8번, 9번, 10번 항목을 적으셔야 되는데 6번 항목은 이제 기준액은 이제 모든 의안이 똑같아요. 기준액은 이제 62만 원입니다. 그 나라에서 정한 의안의 보조금액 기준액은 62만 원인데 지금 7번 같은 경우는 의안은 적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지 않으시면 되고요. 8번 실구입금액. 실구입금액도 말 그대로 실제 구입한 금액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세금계산서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실구입금액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에 적혀있는 그 금액을 적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9번 본인 부담액 항목은 실구입 금액에서 기준액을 뺀 금액을 적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구입 금액이 100만 원이다. 그런데 기준액은 62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 100만 원에서 62만 원을 뺀 금액이 바로 본인 부담액이 되겠죠. 그걸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 청구 금액 항목에서는 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액 62만 원에서 10%를 제외하고 주지만 기초생활수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전부를 다 줍니다. 그래서 62만 원 그대로 다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항목은 이제 은행 받으실 수 있는 그 계좌번호를 적으시는 거거든요. 그 보조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그래서 우선 여기 대부분 다 체크는 수급권자 직접 받으시기 때문에 여기 체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번호, 이름, 주민번호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16번 청구인 항목은 말 그대로 청구하시는 분 성함을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주민번호 적으시고 그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과의 관계. 이거 만약에 청구인이 본인이면 본인을 적으시는 거고요. 만약 가족이면은 그 가족의 관계에 맞게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으시면 되고 휴지자번호 전화번호 역시 청구인 전화번호를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 이거는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그 항목에 있는 성함을 적으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급여를 받는 분, 의안을 제작해서 그 의안을 제작한 분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양식이 마무리가 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 급여비 지급 청구서가 좀 처음에 작성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안 해보셨던 거니까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그래도 되실 텐데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영상 하단에 보면 제 블로그 주소가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시면 제가 글로도 이 영상에 대한 포스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모르시면 좀 더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것도 어렵다 그러시면 직접 담당하시는 직원분에게 여쭤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영상이나 제 블로그의 포스팅은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은 다음에 바로 의안실에 가는 게 아니고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은 다음에 사는 곳의 시군 구청이나 주민센터 꼭 여기를 먼저 방문해서 제출하셔서 수급 적격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거. 이게 이번 영상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게 돼야지만 서류가 다 원만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수급 적격 통지서라는 걸 발급받는 게 좀 시간이 걸려요. 좀 지자체마다 좀 다르기는 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한 달 넘어서도 안 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보름 정도면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제 바로 이제 이 서류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서류는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지 보조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이. 대신 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그리고 뭐 차상위 분들도 이거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금액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이 의한 기준액이 62만 원이에요. 그 62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62만 원의 기준액에서 10%를 제외하고 줍니다. 근데 이 차상위 계층이나 일반 그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 10%까지 다 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받는 금액에서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는 55만 8천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62만 원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조기기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사실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제가 영상 서두에서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된 건데, 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이 헤매지 않고 좀 차질 없이 이 보조금을 이렇게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의안을 착용하시는 분들 혹은 착용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